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예상한 대로 잘 가고 있어요. 아주 힘찬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강남구선님. 네, MTNW 강남군선 동욱입니다. 시장 일단 힘차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겠죠. 여기서는 또 함부로 아무거나 샀다가 손실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6월 달은 지수가 굉장히 한번 강력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된 상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굉장히 강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소외되긴 하지만 역시 이번에 또 조정을 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가 이제 또 6월 달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일봉 상태를 보면요. 제가 평상시 예측한 대로 2230포인트, 그러니까 720선대를 향하여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기법 파동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주식은 점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상한 대로 갈 적에 그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이 실전 매매이다. 자, 일봉 상태를 보면 현재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양선이 발생이 되고 이격줄이 짧아요.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거래량도 뭐 괜찮네요. 또 투자 심리도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매수 신호는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 상승. 자, 그런데요. 720에서는 근접했다가 저항받고 떨어지는지 돌파했다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지 항상 확인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세 방향성이 오히려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본래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현재 상승은 추가 상승세에 무기적 힘이 주어져 있다. 5일선 매매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일 약간 조정받았죠. 702선 근접할때 저항을 받죠. 돌파, 지지받고 하나, 둘, 셋.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는 항상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재차 추가 상승. 이럴 적에 5일선 매매라고 하죠. 5일선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고 그 다음날 갈 적에 사는 거죠. 내려올 때 또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강남거든요. 예. 지수 아직까지 뭐 무난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월봉에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 텄던 대응봉을 넘어가면서 그 찰나에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소화해주고 갔기 때문에 일단 IT의 삼성전자의 주도하의 시장은 일단 크게 급격한 하락이 당분간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만기 포지션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상승 포지션이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단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그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마디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유례 없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 모습을 보이면서 워낙 과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라 한 번에 어떤 조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현재 12선 이동평균선이죠. 저는 이제 까만색 선에 놨는데 까만색의 1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가 된다거나 주봉에서 5주 이평선이 붕괴되면 그때는 좀 경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포지수, 부약수 공포지수라든가 환율 다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그렇다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장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은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스러울 정도의 조정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하지만 이런 기준선이 붕괴되면 그때는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몽이 보통 단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이 둔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초기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수가 꼭 많이 올랐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횡보, 반락. 그렇다면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재확산이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은 경기 정상화 속에서 2분기는 1분기보다 긍정적으로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혹은 11월 달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기에 들어간다. 벌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두 수입을 안 할 것처럼 시장에서는 우려가 있었고 혹은 뒤틀어가지고 공격할 것 같았는데 안 하는 것으로 좀 오늘 거의 결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나 단기적인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서 상승 초기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좀 쇠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예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가요. 아마 외인들의 이 선물 파생 상품 시장 쪽에 이제 상승 포지션과 기관 쪽에서 일단 오늘 좀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반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들러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는 보되 단기는 좀 과열 양상에 치닫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확대되면서 오늘 강세 일봉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외인들의 아침부터 선물 매수가 거의 한 10,000계약 가까이 들어오다가 막판에 거의 급격하게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좀 긍정적인 징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조정을 받게 되면 아직까지 일단은 외인들의 기관 외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 시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오늘 코스피 올라갔다고 해서 코스피 종목을 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번 주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갈 때는 721선 부근, 2200포인트대 부근에서는 매도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인대 부근에서 이제까지 721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2019년도, 2020년도 때까지 저항을 받고 밀렸죠. 강력한 저항권은 2200포인트대 초반대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IT, 철강, 금융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이 아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쪽에 좀 과열 양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주 관점에 있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제 탄력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또 약세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흑인 사망 이제 시위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어느 정도 변수를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세형 일봉이 나온 만큼 지금은 코스닥도 경계 이후에 내일장 흐름 보면서 확인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나래현님. 자, 이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항상 평상시 이야기했던 2001년도에 미트레가 발생되고 대세 상승 장세,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대상장세, 이 거의 비슷한 감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성에 잘 순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제가 평상시 항상 또 하는 얘기했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어떤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항상 제가 단기 지표를 잘 보라고 합니다. 현재 두산 인프라코를 좀 볼까요? 자, 두산 인프라코는 첫 번째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낼 적에 역시 매수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정받고 갈 적에도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낼 적에 매수 관점이 보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수 신호가 발생할 때 매수 관점 보는 것이고, 이럴 적에 추세가 전환될 적에, 여기도 추세가 전환될 적에, 여기도 추세가 전환될 적에, 그냥 한눈에 다 보이죠. 근데 주식을 자꾸 어렵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고 방향성에 순응하는 것인데, 조건이 이렇게 맞을 적에 삼박자가 맞으면 상승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간다 못 간다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적에 시가야 반락할 적에 항상 당일 오전 가격 기준으로 시가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거, 또 하단 추세가 항상 못 갈 때는 손절 라인대로 작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두산인프라코도 투자 심리 다 좋고요. 3바타 7바타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 72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그다음에 또 보면은 동국제강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기 지표가 터널 적에 3바타가 잘 맞을 적에, 여기도 단기 지표 터널 적에 우상이 전환될 적에, 또 3바타가 잘 맞을 적에, 또 이 700이 저 위에 가서 있습니다. 한 8,000원대가 써 있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죠. 간다 가지고 폭이 있는데 그 방향을 가리킬 적에는 그 시세 방향성이 그냥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주식한테 물어보고 실적이나 뉴스 호재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릉선님. 예, 저 일항약품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 임상 3상을 한다는 얘기 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각국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돼 있죠.
이거를 먼저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앞으로도 기대 심리로 뭔가 임상, 2상, 3상 뭔가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고점 돌파하는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면 좀 더 빠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자세하게 우리가 그게 실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패턴을 보면 돼요. 상한가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첫 번째 이날 5월 28일 날이죠. 제가 20년 노하우로 만든 꿈의 차트의 자동 시스템의 상승 신호가 포착됨에 따라서 이 당시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강세 신호라고 하는 거 한다면은 그게 어떤 강세 신호냐라고 한다면 갭이 발생된 상승 이후 그 주가가 지금 벌써 4일 동안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횡보를 보이고 나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일선만 일단 잡고 이어가시면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붕괴가 된다면 경계는 해겠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래가 또 새롭게 터졌는데 주가는 하방 경직을 보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급상한가 치고 다음날 단기 고점 치면 눌림목을 주는데 안 주고서 횡보를 계속 버틴다는 것은 박스권 돌파 후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성을 두시면서 5일선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하이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 나올 텐데 4차 산업혁명에서 3D 프린터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테마라는 건 돌고 돌아요. 3D 프린터가 다시 한번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산업, 언택트 산업으로 3D 프린터에 대한 육성 정책도 앞으로 한국판 유딜 정책 안에서 관심권에 두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분야에 대한 고성장. 그래서 AR 또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역시 이 분야도 디지털 유딜 정책인데 이 하이브 시스템이 이러한 AR 자율주행, 뭐 3D 프린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합적인 뉴딜 정책 관련된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면서 월봉이 적산병 속에서 세계의 양봉 속에서 20주 이평선 초토파는 바로 매수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래서 어제 매수를 이제 보합 정도의 매수했다면 약 1.7%가 좀 올랐을 텐데 이제 5주선만 잡고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최근 들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2019년도 때에도 한번 8월 달에 이 자리에서 쓰리바닥을 형성할 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도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제 늘어나면서 쓰리바닥 시전하고 720에서 돌파하고 갔는데 지금은 역시 또 쓰리바닥을 형성했는데 이제 721선 역시 지지를 받고 또 올라탔습니다. 그때랑 좀 비슷한 패턴이죠. 일단 외국인 기관 쪽에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면 일단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많이 또 이제 들어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월 달에 연기금 쪽에서 30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는 좀 이득 실현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3개월 동안 또 올라왔죠. 그래서 약간 부담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또 신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 상단 추세 저항가는 좀 6만 원대 초반대 가 있고요.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는 오늘부터는 좀 축소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만약에 5일선하고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가가 좀 뜨면 시가 이상은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반락시 단계는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욕심 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쭉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기금 쪽 좀 수급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DI라는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요. 2019년도 12월 달, 2020년도 1월 달에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죠. 박은호 씨 같은 경우가 20억 가까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3,000원대 초중반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2,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80억 가까이 공시가 나오고 최근 들어 계속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DI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DI가 지금 실적도 이제 올해부터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이런 대규모 이렇게 매수세는 강력한 바닥의 징후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3,000원대에서부터만 봤다라고 해도 벌써 20%에서 30% 가까이 올라왔죠. 그만큼 항상 주식은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 내에서 최대 주주나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본다라고 하면 잘하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DI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부터죠.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제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고 있고요. 이번 달 월봉상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DI 같은 경우 아직도 월봉 차트를 봤을 땐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722선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 시도 국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부근이죠. 이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19 또 수혜 업종이 게임 업종이죠. 최근 들어 이 웹젠 같은 경우 신작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구글 매출 3위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부터 좀 급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 회사의 장점은요. 꾸준한 실적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게임 회사나 뭐 어떤 회사나 기업들의 실적이 뭐 들쑥날쑥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최근 들어 1개월 동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막 721선을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적산병 출현과 함께 이제 막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월봉상 장이 60개월 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만큼 역시 월봉 차트 봤을 때 아직 과일권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향후 721선 돌파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지권은 21선 부근에서 역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 하이비 시스템은 이제 바로 돌파 패턴 속에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휴원스 어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역시 이번에 2020년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적산병 속에 사상 최고대로 터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초기에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만약에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형주 개념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거는 5개월 이평선을 가지고 좀 스윙 투자로 좀 중장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만약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현금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금을 좀 줄인다는, 현금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다가도 이제 현금 증시 지수가 빠질 때는 좀 단기적인 대응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무난하고요. 단기로 짧게 한다면은 현재 주봉 차트에서 뭐 20주 이평선 정도를 가지고 흐름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기의 종목들 잘 갈아타셨겠죠? 근데 지금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 그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11월 때 재선이 있는데 여기서 더 격화된다? 그럼 경제가 더 망가지는데 그러면 무제한 양적완을 왜 했느냐? 그리고 1차 무역 합의를 했을 때 중국이 굴욕적으로 합의했는데 그때 덤볐었어야지 히토를 공격 안 했죠. 지금도 히토를 가지고 공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두를 계속 사겠다 중국에서 얘기를 했죠. 대두로 사니까 아무래도 대두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샘표 주식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를 가지고 공격을 안 하려나 보다 해서 히토를 관련주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날이죠. 5월 22일 날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과 주가의 방향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게 바닥에서 터지는 건 괜찮은데 고점 돌파 이렇게 하다가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을 형성합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막 쫓아가시죠? 근데 쫓아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으니까 꼭 못 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신고가 터졌던 시점에 이 봉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 주가는 그때부터 하락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해석하셔갖고 빨리 매도를 치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손실이 많이 확대가 되겠죠.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인이 전문가님. 네.
자, 저는 IG 비전을 볼까요? 주식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이 고래의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매매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전 매매는 기법대로 한다. 예상과 전망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법은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IGBM 같은 보면은 현재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된 날 종가 4,440원을 돌파. 다만 10원이라도 돌파하면 그럴 적에 삼박자가 맞느냐 요걸 보는 거죠. 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 또 방향이 위로 잡혔느냐, 그럴 적에 추세가 위로 전환됐다면 오늘이 3일째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세를 노려본다,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노려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볼 적에 이 주봉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를 금일 이번 주 돌파,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 또 하단 추세가 형성이 되죠. 이걸 가추세라고 그래요. 현재 상태에서는 돌파 시도 이격률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없겠죠. 점진적 상승세를 노려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월봉 상태 장기를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지고 추세가 위로 전환되고 있네요.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심리가 50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럴 적에 단기 지표가 매수치로 보내면은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락할 적에 조정받을 적에 항상 매수 관점인데 우리가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바닥권에서 일봉에서입니다. 추세가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이 없어요. 단지 어느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5일선 매매 신고가 패턴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이제 MTNW 공명 정주 이제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제가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서 이제 무료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6월달 호재와 악재가 이제 공존해 있죠. 여기서 이제 필승 대비 전략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 3월달 이제 증시 급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는데요. 3월 못지않게 6월달도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남크 선님. 예, SNS 노란톡 MTNW 강남크 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서 어떤 분석 내용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에 22시에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기법 강좌와 시간의 단위까지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주만요. 목요일 또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또 하고요. 또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20시 외에 22시까지 해서 공개 방송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전문가님. 네. 이 고래 기법으로 종합 주가지를 볼 적에는 현재 우리 시간 단기, 중기 한 8분 능선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일도 목요일입니다. 내일서부터는 급등할 적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